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반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다 보면 동일한 작업들을 여러 번 계속 실행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뭐 간단하게 이 동영상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왼쪽에 제가 여기 Python is nice라고 하는 어떤 그런 문장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문장을 연속해서 3번 출력을 하는 아주 간단한 예제가 되겠죠. 물론 이렇게 연속해서 세 번만 출력하는 경우에는 여기 이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쉘상에서 이렇게 프린트문을 사용을 해서 그 출력하고 싶은 문장을 작은 따옴표 안에 입력한 후에 이렇게 엔터를 입력해서 실행을 하면 되겠죠. 다시 복사해서 다시 한번 복사 실행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3번 연속해서 출력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반복하는 횟수가 3번 이상이고 굉장히 큰 수였다.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 쉘상에서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라고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겠죠. 프로그램상에서도 이 파일 1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면 역시 마찬가지 이 반복하는 문장 반복을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이 for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오늘 배우게 될 이 for문을 이용해 가지고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저장하고 한번 일단 실행을 해보죠. 네, 실행하면 여기 이제 우리가 처음 원했던 그 결과가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법적으로 이 for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내가 반복하고 싶은 어떤 대상을 이 포문 안에 들여쓰기를 한 후에 작성을 하면 이 문장이 또는 여기 그 안에 실행되는 뭐 그림을 그린달지 또는 소리를 나오게 한다든지 또는 어떤 다른 연산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여기다 기록만 하게 되면 그 내용을 반복을 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복을 한다라는 거를 이 for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한다고 했으니 이 for라고 하는 키워드에 대해서 오늘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파일에 작성된 코드를 다시 여기 쉘상에다 복사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거는 이제 그 차이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작성을 한 건데 파일에 작성했을 때와 이 쉘상에서 작성했을 때 지금 이 쉘상에서 보면 두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for라고 하는 첫 번째 문장과 출력하고 싶은 내용이 두 번째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두 개의 문장으로 처리되는 게 아니라 이 프롬프트, 쉘상의 프롬프트는 이 for라고 하는 문장으로 for가 수행해야 될 하나의 문장으로 for문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두 줄로 되어 있지만 자, 그래서 실행을 할 때는 여기서 엔터를 치면 이 뒷부분에서 엔터를 치면은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엔터를 친 후에 이 점선이 왼쪽에 점선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이 점선이 나오게 되면 거기서 한 번 엔터를 치면 실행이 됩니다. 지금 한 번 더 진행을 해보면 이 포문을 다시 한번 쉘상에서 진행을 해보죠. 프로그램상에서는 이렇게만 하고 실행을 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쉘상에서는 엔터를 한 번 더 입력을 해서 포문이 정확히 끝났다는 의미로 맨 마지막에 엔터를 한 번 더 입력을 해주면 이 문장이 실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먼저 보고요. 자, 포문에 대한 이 기능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포문은 왼쪽에 이렇게 제가 자료를 한번 보게 되면 포문은 기본 구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for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in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역시 사용합니다. 보통 우리가 영어에서 in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 어디 안에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포문과 in 사이에 이 var이라고 하는 요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sequence라는 부분이 있고 여기 콜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body 부분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전체
구성의 의미상 한번 살펴보면 이 포문을 만나게 되면 프로그램상에서 어떤 프로그램 진행이 되고 있다가 이 포문을 만나게 되면 이 시퀀스 부분에 있는 이 시퀀스라고 하는 게 파이썬에서 문자열, 그다음에 리스트, 튜플이라고 하는 세 가지 자료형을 사용하게 되는데 요 안에 있는 어떤 연속된 자료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데이터가 아니라 연속돼서 여러 개의 데이터가 한 덩어리로 돼 있는 이런 자료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시퀀스에 있는 항목 하나, 그러니까 여러 개의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 중에 데이터 하나가 이 VAR에 입력이 됩니다. 대입이 된다는 거죠. 대입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 바디 부분이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대입이 될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 대입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이 대입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부분은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 구성상 포문이라고 하는 거 내가 반복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 그러면 그 내용은 여기 body 부분에 작성을 하면 되고 주의할 사항은 들여쓰기를 꼭 해줘야 된다는 거. 예. 그 다음에 VAR 부분과 시퀀스 부분이 있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in이라는 키워드를 중간에 또 사용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콜론, 콜론을 사용을 해서 이 body 부분이 여러 개 하나의 문장으로 될 수도 있지만 한 줄로 된 문장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 줄로 돼 있다, 즉 블록의 시작이다 라는 의미로 이 콜론을 입력해 줘야 된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확인하고요. 실행 순서는 시퀀스의 항목을 하나 가져와서 VAR에 대입을 한 후에 body 부분이 실행이 되고요. 이 실행되는 반복 횟수는 이 시퀀스에 있는 항목이 모두 다 사용이 될 때까지 반복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얘를 한번 진행해 보죠. 일단 먼저 그 시퀀스라고 하는 것 중에 이 VAR에 해당되는 부분을 X라고 그러고 이 시퀀스에 해당되는 부분 중 첫 번째 리스트를 한번 이용을 해 볼게요. 리스트 중에 일단 숫자를 이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숫자를 이용을 해볼게요. 예, 0, 1, 2 이 세 개의 숫자를 갖다가 리스트에 집어넣고 이 리스트는 그 시퀀스 형태의 자료형입니다. 집어넣고 내가 반복하고 싶은 거 이렇게 아스터리스크 별을 출력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세 개의 0, 1, 2라고 하는 숫자의 시퀀스에 그 다음에 프린트 반복하고 싶은 바디 부분 이렇게 하나 작성을 해보죠. 그러면 실행을 한번 해보죠. 자, 그럼 역시 마찬가지 실행이 된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여기 첫 번째 포문을 만났을 때 0이 대입이 돼서 출력이 되고 그 다음 1이 대입이 되어서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2가 대입이 돼서 출력이 되고 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장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X도 출력하고 이렇게 스타도 출력을 하는 형태로 바꿔보죠. X, 자, 그러면 확실히 내가 X를 출력한다라고 하는 거, 변수 X에 들어가는 값을 눈으로 일일이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시퀀스 012가 들어있는 시퀀스, 여기서는 그 시퀀스 자료형 중에 리스트라고 하는 걸 사용을 했고요. 그 리스트에 있는 항목 하나하나가 X에 들어가면서 들어오고 난 후에 이 바디 부분에 뜨는 것이 출력이 된다, 반복이 된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좀 다른 형태로 진행을 해보죠. 의미를 계속 파악해야 되는 게 좋으니까. 자, 이번에는 바디 부분이 두 개의 프린트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행해 볼 걸 예상해 보면 먼저 X가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프린트문 스타가 출력이 되는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세 번 반복하게 되겠죠. 자, 첫 번째 반복하는 게 X 0이 출력이 됐고 그 다음에 스타 출력이 됐고 그 다음에 올라와서 다시 1 스타 2 스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죠. 프린터문의 형식만 잘 갖춰주면 내가 어떤 내용을 반복할 것인가, 즉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반복할 것인가만 잘 결정을 해주면 그 내용을 우리가 코드 안에 바디 부분에 집어넣어주면 나머지 형식은 그 형식에 맞게끔만 구성만 해주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반복됩니다. 자, 리스트를 한번 사용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오늘 나머지 튜플이나 문자열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시퀀스 자료형을 갖다가 학습할 때 추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그 리스트에 있는 각각 항목 하나하나가 이 VAR에 이 X의 변수 X에 대입이 돼서 진행이 된다 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한번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장을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오늘 좀 더 깊이 살펴볼 건데, 네. 자, 이렇게 제가 이 리스트 012 대신에 range 3 이렇게 입력을 해줬습니다. 이 range 함수는 여기 들어있는 괄호 안에 들어있는 이 숫자가 의미가 있는데, 이 숫자를 제가 지금 3이라고 해놨는데, 이 range 함수는 기본적으로 0부터 숫자 3보다 1이 적은 정수까지, 정수니까 0부터 3부터 1이 적은 정수는 2가 되겠죠. 따라서 0, 1, 2, 0, 1, 2 세 개의 시퀀스 숫자를 생성을 해줍니다. 근데 얘는 독립적으로 사용이 되지 않고요. 이렇게 포문이나 다른 어떤 코드 또는 함수들과 같이 연관돼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얘가 호출이 될 때마다 사용이 될 때마다 자동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주고 그 데이터가 X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본 이 코드와 동일한 그런 실행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한번 보죠. 예,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3번 반복한다는 의미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range라고 하는 함수가 0부터 숫자 3보다 1이 적은 정수까지 반복을 해주니 내가 반복한 횟수 숫자만 써주면 아래 내용이 반복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개념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프로그램상에서 제가 그래서 맨 처음에 여기 왼쪽에 보면 그래서 range 3을 이용을 해가지고 파이썬 문장을 Python is nice라는 문장을 3번 반복한 겁니다. 만약 이번에 내가 10으로 바꿨다 그러면 이렇게 10번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 10번 실행이 되는지 궁금하다 그러면 여기에 왼쪽 코드에다가 10을 갖다 X를 갖다 대입을 해주면 실제 0부터 9까지 차례차례 숫자가 만들어져서 실행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개념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뭐 다른 거는 빼고 반복이 된다는 거 빼고 range 함수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range 이렇게 아까 우리가 3을 입력을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지금 밑에 range 분명히 3을 했는데 0,3으로 나오는 거는 이 3으로 입력했을 때와 0,3으로 입력 똑같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3만 입력해도 0부터 시작을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0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3을 입력했지만 3보다 1이 적은 정수까지를 반복한다 이런 의미나 동일한 겁니다. 실제 독립적으로 쓰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리스트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range를 포함시켜 볼게요. 네, 이렇게 하면 0, 1, 2의 숫자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리스트 함수는 이 range 함수 어떤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안에 있는 거의 숫자를 실제 리스트로 바꿔주는 그런 기능을 갖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확인해 봤으니까 range를 조금 더 살펴볼게요. 그래서 리스트 위 앞에서 range 3만 해도 위에서 했던 0, 3하고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변수가 하나 더 있는데 이번에는 여기를 한 20만 해볼게요. 20 이렇게 20을 하면 0부터 10까지 들어가 있는 수의 리스트가 만들어지겠죠.
리스트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건 아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0부터니까 0, 이렇게 해보면 기본값이 똑같겠죠? 그래서 이걸 그냥 20을 입력했을 때 0부터고 내가 이 순서를 시작하는 순서를 마이너스 10부터 이렇게 10까지 하면 마이너스 10부터 9까지 출력이 되는 걸 리스트로 만들어진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정리를 해보면 그냥 숫자 하나만 써주면 그 숫자까지 리스트가 만들어집니다. 레인지 중에 여기 괄호 안에 들어가는 게 하나 더 있는데 괄호 안에 내가 이런 식으로 1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1을 입력하면 마이너스 10부터 1씩 증가시켜라. 즉 간격을 1씩으로 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를 2로 바꿔주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8 이 간격이 2씩 해서 10을 포함하지 않는 정수까지 2씩 증가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레인지에 대한 자세한 것들은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더 보도록 하고요. 일단 레인지 함수가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서 폼과 같이 사용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 단순히 숫자 하나를 입력했을 때는 그 반복하는 횟수를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시작하는 숫자를 넣어주면 그 숫자부터 오른편에 있는 두 번째 숫자보다 1이 적은 것까지 때로는 간격을 입력할 수도 있다 라는 거 이해해 두시고 반대로 해도 그런 식으로 만약에 10부터 마이너스 10까지 이때는 이제 간격을 마이너스 2로 해줘야 되겠죠. 감수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씩 10부터 마이너스 감수를 시켜라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 이 포문을 이용해서 어떤 숫자 0부터 9까지의 1부터 10까지의 수를 그거에 대한 제곱을 갖다 같이 출력하는 반복문을 한번 예로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프로그램상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면 자, 1부터 10까지니까 시작 위치를 1, 10 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10까지니까 11까지 이렇게 기본적으로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출력되는 값은 x 1부터 11이니까 10까지니까 그 1에 대한 값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fgc를 사용했으니까 fgc를 한번 이용을 해보죠. 처음에 뭘 출력해야 되냐면 x 값을 출력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 x의 x의 제곱값을 같이 출력하는데 x의 제곱값은 우리가 어떻게 구해요? x의 이렇게 하면 이 중괄호 안에 있는 값이 지금 값이 대응되는 값이잖아요. 그래서 x가 여기 1이 출력이 될 거고 여기는 x의 제곱에 해당되는 것이 이렇게 출력이 된 난 후에 그 사이의 결과가 출력이 되겠습니다. 저장하고 실행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하면 1부터 10까지 그리고 1의 제곱 그 다음에 2가 왔는데 2의 제곱 그 다음에 x 3의 제곱 이렇게 쭉 100까지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사실은 지금 문장을 하는데 프린트 문장은 하나지만 여기서 입력되는 레인지에서 넘어온 그 값이 10개에 해당되는 그 값에 따라서 동일하게 반복되는 내용은 사실은 여기 요 출력 부분만 동일하게 반복이 되지만 그 값이 변하게 됨으로써 그 변화되는 값을 이용을 해서 10번 반복하는 이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다 보면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여러분이 뭐 구구단을 이렇게 출력해 본다든지 아니면 어떤 동일한 어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월급 데이터가 100개가 있는데 예를 들면 그 100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월급에 대해서 뭐 세금을 매긴다든지 뭐 이런 이제 동일한 작업들이잖아요. 세금을 매긴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자, 그럴 때 이런 반복문을 사용하면 유용하게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 정리를 해보면 이 for라고 하는 문장이 어떤 형식을 취하는 건가 이거를 잘
인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